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형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기소개서 재밌게 쓰고 계세요? 아니면 인적성을 재미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면접 때문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면서 취준을 하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참 이게 뭔가 팍팍팍 진행된다라고 하는 맛이 있어야 취준도 할 만한데 이게 계속 연기되고 또 연기된 건 오케이 하는데 또 발표 좀 놔주고 이래야 되는데 발표도 언제 나는지 모르겠고 내가 뽑힐런지도 모르겠고 다 지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계속적으로 첨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면접 시즌철 맞아서 면접 좀 준비하려고 하는데, 오늘 좀 약간 어이없는 기사를 제가 보고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특히나 우리 취업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이 기사를 보면 잘못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빨리 한번 영상을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 화면 옆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현역 인사 담당자가 꼽은 가장 불필요 없는 자격증 2위가 한국사래요. 1위는 무엇일까? 저는 일단 저도 예전에 인사 담당자일 때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게 사람들의 어떤 정서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그렇다면 100% 맞는 것인가? 이게 보통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처럼 뭔가 좀 약간 불안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이런 쓸데없는 거 따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했단 말인가? 때문에 정말 그 유행했던 단어 자괴감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면서 그래 뭐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뭔가 했지가 아니라 고작 내가 도움도 하나도 안 되는 저거 하려고 저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제가 왜 이렇게 분개를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가 검토하기 싫은 구직자의 스펙 1위가 무엇입니까? 아르바이트 경력이래요. 28.71%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하라는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력 중에 그나마 우리가 진짜 불씨라도 살려가지고 심폐소생해서 살아날 것들이 아르바이트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IBK 기업은행 쓰시는 분들 못 써요. 다 영업. 그 중에서 뭐 다 아르바이트 쓰잖아요. 근데 이게 검토하기 싫은 구직자의 스펙이 아르바이트 경력이라고 안 뽑을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말이 안 돼요. 우리가 경력자도 아니고 신입인데 그나마 지금 기업에서 취업에서 가장 먹어주는 트렌드가 무엇입니까? 관련된 경력과 경험이라며. 그런데 신입 학부생이고 석사생인 내가 경력이 어딨어? 대신에 학교 다니면서 짬짬이 했던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니네가 얘기하는 의사소통 능력 배웠다, 대인관계 능력 배웠다, 이렇게 써먹어야죠. 근데 아르바이트 경력이 검토하기 싫은 구직자의 스펙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는 경력직이 아닌 이상은 눈높이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학교가 아닌 바깥에서 했던 어떤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다면 그 부분이라도 우리가 좀 연관성을 갖고 지켜봐 줄게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경력이 왜 검토하기 싫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여태까지 내가 뭐 인턴도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나마 바깥에서 했던 판매 아르바이트가 됐건 아니면 뭐 단기 무슨 아르바이트가 됐건 그거 했는데 그게 보기 싫다고 한다면 나의 무엇을 보고 평가하겠다는 거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아리 활동. 동아리 활동을 쓸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친구들? 위에 아르바이트도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학교 다니면서 나는 그냥 얌전히 학교만 다녔어. 학교 다니기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바깥 아르바이트도 안 했고 솔직히 얘기해서 학교 생활도 안 했는데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래도 평가자들이 잘 모를 것 같은 동아리 하나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 적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우리가 물어보는 다양한 경험들 중에서 이 친구가 동아리 경험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겠지. 첫 번째는 뭐예요? 정말 의미부여를 잘해서 그래도 이 친구가 학교 생활하면서 이게 가장 본인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 입장에 서서 봐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아, 정말 활동한 게 없나 보다. 활동한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익스큐즈 하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아리 활동 필요합니다. 세 번째, 한자, 한국사 자격증. 한자는 사실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사그라들었고요. 한국사는 있어야지. 왜요? 여러분들 공기업 가려면 다 준비하잖아요. 한국사는 이게 왜 검토하기 싫은 구직자의 스펙이야. 제가 무슨 방송인가 봤는데 거기에서 사기업 인사 담당자, 현직자 인사 담당자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는 친구,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뭐 하는데 가장 쓰잘데기 없는 자격증이 한국사래요. 그분들이 공기업에 들어가는 친구들의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인사 담당자라면 다 알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다 알아요? 자기네 회사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한국사 중요합니다. 공기업 가시려고 하는 분들 한국사 중요해요. 물론 사기업을 지원하실 분들은 한국사 이 부분 갖고 있으면 뭐 플러스 되는 건 없겠죠.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앞에 나와 있는 한자 자격증이나 한국 자격증이 있으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격증이 꼭 아니더라도. 근데 한국사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야 너는 공기업 가려고 했는데 사기업 지원했으니까 넌 떨어뜨릴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는 자격증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4학년이고 바로 코앞에 취준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다른 어떤 경험이나 경력 말고 이 자격증을 딴다고 한다면 그건 약간의 좀 시간상의 문제가 있겠죠. 우선순위에서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자격증 따서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따도 돼요. 따도 돼. 봉사활동 경험이 4위야. 이거는 저도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봉사활동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여러분들 경우가 안 먹어주죠. 이게 그렇게 잘 안 통해요. 예전에는 어디에서 봉사활동 해야 된다, 몇 시간 봉사활동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꼭 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대학교 수시 입학할 때는 봉사활동 중요했잖아요. 근데 취업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보는 직무가 있죠. 보는 기업이 있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봤던 이력서, 그 친구가 만약에 이 방송을 본다면 느끼겠지만 깜짝 놀랐어요. 진짜 봉사활동으로 카테고리가 한 10개가 나누시더라고요. 무슨 봉사활동이야. 뭐 이렇게 많어. 야, 진짜 많다, 얘는. 그러니까 그 친구에 대한 게 좀 약간 궁금한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 자체가 큰 플러스는 되지 않지만 분명히 플러스 되는 곳 있으니까 특히나 공공기관은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인턴이라든지 아르바이트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도 또 하나의 사회활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인관계, 의사소통, 분석 능력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갖고 계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학연수와 해외 경험, 이 부분도 역시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먹어주는 게 떨어졌다는 거죠. 파워가 약해졌다는 거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꼭 이것만을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취업이 계속 떨어져. 근데 이 떨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내가 학점도 괜찮고 뭣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내가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해외 경험이 없구나. 나 해외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분은 요즘에 별로 안 계시잖아요. 해외 갔다 왔다고 해도 뭐 영어를 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되게 높다라거나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에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의 목표로서 한번 교환학생 갔다 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괜찮지만 꼭 이걸 위해서 어떤 그 시간을 쓰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이게 있다고 한들 검토하기 싫어? 이건 아니겠죠. 근데 공모전 수학력이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점점 순위에서는 윗순위, 실현 순위에서는 떨어졌겠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펙을 가지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짜증나고 힘든 서류 전형을 뚫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스펙은 학교 내에서 했던 활동과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자, IBK 금융, 거기 금융영업을 지원하는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50% 정도, 제가 봤던 자기소개서의 50% 정도는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이걸 IBK 기업은행에 내지 않고 일반 영업관리에 내도 다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우냐면 그나마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과 그래도 내가 금융회사를 위해서 준비한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과목을 들었던 경험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과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학교 내에서 했던 경험과 학교 밖에서 했던 경험. 첫 번째는 경험과 경력으로 평가를 받는데 그래도 평가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서 학교 내에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저런 경험한 것을 먼저 보고 싶어 하죠.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학교 내에서는 우리가 돈 내고 다니잖아요. 근데 학교 밖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큰 차이란 거죠.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진짜 눈물 젖은 빵을 한번 먹어봤냐? 돈 하나 벌기 위해서 진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맞춰주고 그런 부분들의 걸 한번 해봤냐? 노력해봤냐? 하기 싫지만 해봤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왜? 사회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 돈 내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나와서 돈 받으면서 하기 싫어도 욕 먹어도 꿋꿋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니까 가급적이면은 학교 바깥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평가받고 싶어 하는 건데 왜 이 경험이 제일 쓰잘데기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바깥에서의 경험과 학교 내에서의 경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직무에 대해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연관성 있는 지식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 그 경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은 친구들끼리의 싸움에서 이제 어떤 그 풀에서 끄집어낸다면 그런 친구들과의 싸움에서의 경쟁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IBK 기업은행의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보고, 그러니까 딱, 이공계처럼 이거는 이 전공자가 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보통 이제 많이 보는 게 영업직무는 전공 무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무관 써 있는 거는 다 지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경험, 경력도 다 대단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엔 자기소개서도 되게 잘 써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한 게 나밖에 없겠느냐라고 하는 경험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험이 비슷하니까 그렇다면 나랑 비슷한 친구들 대비 내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걸 왜 올렸는지는 모르겠고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 들어가는 합격하는 걸 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들을 합격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아르바이트와 인턴의 경험입니다. 근데 자금은 뭐예요? 인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충분히 하고 많이 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엮어내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취업 합격하고 하는 거니까, 이 기사를, 왜냐면 이게 네이버 메인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클릭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클릭해 보셨을 텐데, 그냥 저는 이거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 여기에 있는 거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용을.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보니까, 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번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댓글 어딨어? 근데 확실히 돈 벌어보고 알바도 많이 해본 애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일 잘하던데 실질적인 업무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부수적인 것들은 알아서 잘 처리함. 맞습니다. 전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확실히 바깥에서의 경험을 한 친구들을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참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얘기하는 것과 실제 평가자가 돼서 짧은 시간 동안 평가를 할 때 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는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도 필요 없고요. 우린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에도 다 관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경험에 진짜 많은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한 평가자가 된다면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저런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음이 되게 약해진 시기에 이런저런 기사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외적인, 내적인 경험을 잘 버무려서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계속 좀 써보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에 내 자기소개서를 읽어준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판단해준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서류 합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전 열릴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도박성 게임 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한 문장 제가 첨삭해드리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문이 워낙에 좁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좀 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2위. 사실 기사의 내용은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 스펙이 그렇게 흔하다면 이력서 쓰는 게 왜 어렵겠습니까? 대부분은 직무 관련 스펙이 없으니 다른 무언가라도 어필해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요즘 면접관으로 가보면 스킨스쿠버, 독서지도사, 태솔, 워홀 경력 쓰는 사람 너무 많아서 눈에 안 들어오긴 하는데 내용 빈약한 사람들보단 낫습니다. 쓸 거 많으면 직무 관련 위주로, 쓸 거 없으면 뭐라도 쓰는 게 맞습니다. 쓸 거 없다는 건 애초에 합격 확률이 낮은 거지 너저분하게 써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역시 이분도 같은 얘기긴 한데 글쎄요. 스킨스쿠버, 독서지도사, 태솔, 워홀 경력 쓰는 사람이 너무 많다? 제가 가는 면접장에는 이런 거 쓰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런 거 쓰는 분들은 교육을 우리와 같이 어떤 취업 교육을 유튜브로 봐도 뭘 써야 된다, 뭐 쓰지 말아야 된다는 있겠지만 이걸 쓰는 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분들 아니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는 없어요. 거의 정말 쓸 게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분의 논조도 역시 마찬가지죠. 뭐라도 써야 되는데 경력자가 아닌 이상 어떻게 쓸 게 있냐. 그러니까 바깥에서의 한 경험.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셨던 아르바이트의 경험 있죠.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그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갑자기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지금 자기소개서 첨삭하다가 중간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한번 좀 찍어봅니다. 다양한 취업 카페에서 여러분들 선정적으로 자극하는 게 많은데 결론 하나입니다. 결론 하나. 결론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내적인 외적인 경험을 잘 버무리셔서 균형 비율 잘 잡으셔서 잘 어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가 된 자들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취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제가 그때 흥분하지 않고 차분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